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눈이 쉽게 감기지 않는 밤이 반복되면 많은 분들이 낮에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로보다 저녁 시간대의 작은 선택 하나가 수면의 질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같은 행동도 몸이 다르게 반응하면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지나가면 잠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년 이후 수면 문제를 겪는 사람의 상당수가 영양 섭취 시간과 관련된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에는 괜찮던 선택이 저녁이 되면 몸을 각성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마그네슘은 흔히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 때나 섭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수면과 관련된 연구 흐름을 보면 섭취 시점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의 신경 흥분도는 낮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떤 날은 같은 양을 먹어도 잠이 잘 오고 어떤 날은 더 뒤척이게 될까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몸은 낮과 밤을 구분해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자주 무시합니다. 이 무시가 쌓이면 수면의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신경 전달의 균형도 젊을 때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 없던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몇 년간 발표된 국내외 자료에서도 수면 문제의 상당 부분이 생활 리듬과 섭취 타이밍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해결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밤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해진 건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건지, 혹은 하루를 잘못 보낸 건지 계속 원인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중반부로 들어가면 생각해야 할 질문은 조금 달라집니다. 정말 문제는 나 자체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인식하지 못한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걸까요? 중년 이후 수면 문제는 단순 증상이 아니라 누적된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 동안의 활동, 저녁 무렵의 식사와 휴식, 그리고 영양 섭취 시점이 서로 얽히면서 밤의 각성도를 결정합니다. 최근 공식 발표를 보면 수면 관련 상담을 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마그네슘을 포함한 미네랄 섭취를 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만족과 불만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차이는 개인 체질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양, 같은 제품이라도 섭취 시간이 다르면 신경계에 전달되는 신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낮과 밤의 경계에서 호르몬 반응이 둔해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몸이 쉽게 깨어있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생활 사례를 보면 어떤 분은 저녁 식사 직후에 섭취했을 때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분은 잠자기 훨씬 이전 시간에 섭취했을 때 몸이 차분해졌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차이입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이 통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수면제를 피하고 싶어 마그네슘을 선택한 중년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고 어떤 분은 오히려 잠들기 전 생각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담들을 모아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섭취한 시간대와 그날의 저녁 활동 패턴입니다.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은 채 결과만으로 판단하면 원인을 잘못 짚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언제 어떤 조건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커질까요? 저녁이라는 범주는 생각보다 넓은데 그 안에서도 몸이 받아들이는 신호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낮 동안의 긴장과 저녁의 이완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풀지 않으면 다음 선택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앞선 불안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이제는 왜 이 문제가 지금 시점에서 더 두드러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낮 동안 쌓인 긴장이 밤에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이 되면 몸이 스스로 속도를 낮췄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전환 신호가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이완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신경 전달 과정이 활성화되어 각성 신호가 남는 경우도 생깁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수면 관련 자료를 보면 마그네슘 자체의 효능보다 섭취 시점과 생활 리듬의 조합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분석이 늘고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서도 저녁 늦은 시간에 영양 섭취가 일부 사람에게는 심박 변화와 각성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특정 성분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는 준비 상태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생활 사례를 비교해보면 저녁 식사 직후에 바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경우와 식사 후 일정 시간 가벼운 움직임이나 정리 활동을 한 뒤 섭취한 경우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전자는 몸이 여전히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상태이고 후자는 점차 속도를 낮추는 흐름에 들어갑니다. 같은 마그네슘이라도 이 흐름에 따라 체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처럼 수면과 관련된 작은 차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중년 이후 몸의 신호를 함께 살펴보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니 구독을 통해 놓치지 않고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수면 관련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성분 자체보다 생활 리듬과 타이밍을 먼저 점검하라는 조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몸이 스스로 조절하던 기능을 외부 기준으로 다시 맞춰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이 과정에서 마그네슘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이라는 시간대는 어디까지를 의미할까요? 해가 질 무렵과 잠자기 직전은 같은 저녁일까요? 개인의 생활 리듬에 따라 기준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질문을 풀어보지 않으면 다음 선택도 여전히 감에 의존하게 됩니다. 같은 저녁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시간의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해가 막 질 무렵의 저녁은 아직 활동의 연장선에 가깝고 잠자기 직전의 저녁은 회복을 준비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이 두 시점을 같은 기준으로 묶어 생각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낮 동안 쌓인 자극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몸이 이완 신호를 받아도 동시에 각성 신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공식 자료를 보면 중년 이후 수면 리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신호 지연입니다. 졸림은 늦게 오고 깨어있음은 오래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어떤 분에게는 근육 이완이 먼저 체감되고 어떤 분에게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먼저 나타납니다. 후자의 경우 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의지나 관리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사례를 나누어 보면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낸 날과 비교적 몸을 많이 사용한 날의 밤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몸은 피곤해도 신경은 여전히 활성화된 상태이고 후자는 신경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권장 시간이나 정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과 영양 섭취의 미묘한 차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반응을 살펴보면 댓글과 메시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먹어도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저녁 식사 후 바로 섭취했을 때 불편함을 느꼈고 다른 분은 일정 시간을 두고 섭취했을 때 차분함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반응의 차이는 개인의 민감한 문제가 아니라 중년 이후 몸의 조절 방식이 달라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은 어떤 유형에 가까울까요? 활동량과 휴식의 경계는 어디에서 나뉘고 있을까요? 같은 저녁이라도 나에게 맞는 기준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외면하면 선택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비교를 통해 보셨듯이 마그네슘 섭취의 핵심은 시계에 찍힌 시간 숫자가 아니라 몸이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신경계가 외부 자극에 더 오래 반응하고 회복 신호는 늦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낮 동안의 긴장이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녁을 맞이하면 몸은 휴식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깨어 있으려는 모순된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안정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신경 활동을 또렷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공식 발표 자료에서는 중년 이후 수면 문제를 단순한 불면 증상으로 보지 말고 하루 전체 리듬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흐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의 선택은 낮 동안의 누적 효과를 한꺼번에 드러내는 구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영양 섭취, 휴식 방식, 빛 노출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수면의 질을 좌우합니다. 마그네슘 역시 이 구조 안에서 해석해야 의미가 생깁니다. 생활 사례를 보면 같은 시간대에 섭취했더라도 하루를 비교적 규칙적으로 보낸 날과
긴장과 자극이 많았던 날의 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몸이 안정 신호를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이고 후자는 작은 자극에도 신경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저녁 일정 시간이 도움이 되었고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더 이른 시간대가 적합했습니다. 이 차이는 실패나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차이입니다. 뉴스 인용을 보면 최근 수면 관련 보도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경고를 덧붙입니다. 특정 영양소를 만능 해법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몸의 신호를 놓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젊을 때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언제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를 먼저 점검하라는 조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정 신호가 잘 작동하는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저녁 시간대에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었다는 신호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마그네슘 섭취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정리하지 않으면 선택은 여전히 불안정하게 남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마그네슘을 언제 먹느냐를 결정하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연습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졸림이 단순히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느낌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어깨와 목의 긴장이 내려가거나 호흡이 길어지거나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는 방식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녁 늦게 섭취하면 이완보다 각성이 먼저 체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식 자료를 맥락으로 보면 최근 수면 연구 흐름에서는 수면 준비 단계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몸이 서서히 속도를 낮추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구간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섭취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대와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이 준비 단계가 짧아지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함께 지적됩니다. 생활 사례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같은 저녁 시간이라도 식사량, 빛 노출, 대화나 화면 사용 여부에 따라 몸의 상태는 크게 달라집니다. 식사 후 바로 밝은 화면을 오래 본 날과 조명을 낮추고 조용히 시간을 보낸 날의 밤은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이 차이는 마그네슘의 효과를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게 만드는 숨은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날의 조건을 함께 돌아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 차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정리된 관련 식품 정보와 선택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을 고르느냐 보다 내 생활 리듬에 맞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회적 관찰을 보면 수면 관련 콘텐츠에 대한 반응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해결책보다 왜 같은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하는지 설명해주는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중년 시청자분들이 이미 경험을 통해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기준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섭취 시점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기준은 계절이나 생활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이어가지 않으면 선택은 다시 막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마그네슘 섭취는 단순히 저녁 몇 시라는 숫자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늦게 나타나고 그 신호를 놓치면 선택의 기준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표보다 하루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보는 시각입니다. 몸이 이미 속도를 낮추고 있는 상태라면 그때의 선택은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라면 같은 선택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자료와 생활 사례를 함께 놓고 보면 수면의 질은 하나의 요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낮의 활동량, 저녁의 빛과 소리, 휴식의 방식,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오는 영양 섭취가 서로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마그네슘은 이 구조 안에서 하나의 변수일 뿐이며 그 변수를 언제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체감을 바꿉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권장이나 단정적인 결론보다 조건을 점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최근 수년간 수면 관련 뉴스 흐름을 보면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개인화된 기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을 모두에게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나이와 생활 리듬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젊을 때 효과를 봤던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이라는 지적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은 마그네슘을 섭취했을 때 어떤 시간대에서 가장 다른 변화를 느끼셨는지, 혹은 아직 기준을 잡지 못해 고민 중이신지 댓글로 경험이나 생각을 남겨주시겠습니까?